말로는 안지는 내 딸내미. 옛날 한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사또라면 마땅히 고을의 대소사를 파악하고 행정을 인수인계받는 데 힘을 써야겠지만 사또는 관기를 점검하고 고을 기생들의 미색을 파악하는 데 더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의 딸이 사람들 사이에서 미모로 아주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은실이었고 소문에 의하면 은실 처녀는 그 외모가 한양의 유명한 기생 못지않게 잘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실 처녀가 기생은 아니기에 곧바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면 이방의 딸 하나를 첩으로 들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소문이 무성한 은실 처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방의 집에 가서 훔쳐보았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그녀의 미모는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또는 그 후에도 몇 번을 은실 처녀를 훔쳐보기 위해 이방의 집을 가곤 했습니다. 사또는 은실 처녀를 하루라도 빨리 첩으로 삼고 싶은 마음에 몸이 달았고 국리 끝에 하나의 꾀를 내었습니다. 하루는 이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하고 나하고 말 겨루기를 해서 자네가 이기면 내가 돈 1,000냥을 주고 자네가 지면 자네가 내 청을 하나 들어주게. 어떤가? 네. 사또, 송구하오나 청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래, 내 솔직히 말하겠네. 나는 자네 여식이 참 마음에 드네. 자네가 내기에서 지면 자네 딸을 내 첩으로 주게. 아니 무슨 그런 내기가 있습니까? 딸을 걸고 내기를 하라니요? 싫습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방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사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방의 관직과 가족을 볼모로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결국 말 겨루기 내기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가 문제를 냈습니다. 저 달이 하루 저녁에 멸리나 가겠는가? 이방이 어찌 달이 하루 저녁에 면리를 가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이방은 집으로 돌아와 밥도 안 먹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은실이가 자초지종을 물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땜이 그러시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넌 알 것 없다. 제가 알아서 아버지께 해로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저도 좀 알려주시어요. 그래, 어차피 너도 알게 될 일이다. 이방은 은실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를 바쳐야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이거 큰일이구나. 아버지, 걱정 마시오. 제가 아버지 대신 답변을 할게요. 그러니 우선 진지 잡숫고 계세요. 다음 날이 되어 이방 대신 은실이가 사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네 애비는 안 오고 어째 네가 대신 왔느냐? 예, 사또.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못 오고 제가 대신 답변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말해보거라. 저 달이 하루 저녁에 몇 리를 가겠느냐? 90리를 가옵니다. 사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90리냐? 예전에 제가 외가집을 갈 때 달이 있는 동안 내내 걸었는데 90리밖에 못 갔습니다. 사또는 사실 자기도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해보았다고 하니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렇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이방을 불러 문제를 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멍석딸기를 따오지 못하면 내 딸을 바쳐라. 이방은 집으로 돌아와 은실이를 불러놓고 멍석딸기 얘기를 했습니다. 은실이는 이번에도 자신이 사또에게 가서 답을 내놓겠다며 아비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은실이가 사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어찌 오늘도 네가 또 온 것이냐? 네 아버지가 안 오고. 사또, 제 아버지는 멍석달기를 따러 갔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또가 버럭하면서 뭐가 어째? 동지섣달에 무슨 뱀이 있어? 그럼 동지섣달에 멍석달기가 어디서 난답니까? 사또는 또다시 자신이 말 겨루기에서 졌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제법 명석하구나. 그럼 네가 네 아비 대신 나와 말 겨루기를 하겠느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동원 뒤 빽빽한 솔밭에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되겠느냐? 은실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대답했습니다. 그건 200그루죠. 어찌 동원 뒤에 가보지도 않고 그리 바로 대답하느냐? 이유나 들어보자. 어찌 200그루냐? 사또께서 200그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00 하다고 했으니 200그루지요. 좋다. 그럼 저 앞에 보이는 저 감나무 이파리가 몇 개인 줄 아느냐? 은실이는 또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럼 혹시 사또는 사또 턱 밑에 난 수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또가 말문이 막혀 가만히 있으니 사또는 사또가 틈 날 때마다 쓰다듬는 턱 수염 개수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처음 본 저 감나무 이파리 개수를 어찌 알겠습니까? 사또는 또 대꾸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가 가만히 생각하니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이 이겨야겠는데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또는 벌떡 일어나 마루 끝으로 가서 엉거주춤하니 섰습니다. 그리고 은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앉겠느냐? 서겠느냐? 그러자 은실이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울겠습니까? 웃겠습니까?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사또는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은실이의 말 재간을 이길 수가 없네요. 결국 사또는 이방의 딸 은실이를 포기하고 다시는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모가 잘나기로 소문났던 은실이는 이제는 어디 가서도 말로는 안 지는 말겨루기에도 능한 처녀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